요즘에 왜 가끔 그런 제작사들이 운영하는 트위터 같은 SNS 계정 보면은 지연 입장 안 된다는 공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 지연 입장이 안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이제 안내사항으로 나오기로는 전석이 매진돼서 지연 입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대극장, 소극장도 많이 나뉘고 그러는데 대극장 중에서는 공연의 지연 입장 타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극장도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공연에 따라서 다른데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중간에 문을 열면 공연의 흐름이 완전히 깨지는 공연들은 매진과 상관없이 지연 입장이 안 되는 공연들도 있습니다. 뭐 연극 같은 경우에 더 헬멧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배우들의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면 아예 방법이 없는 거고. 대학로 소극장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션이 없으니까 공연의 흐름이 끊길까봐 지연 입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연 입장을 어떻게든 해서 뒤로 살짝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뒷좌석이 지연 입장을 위해서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공연들도 있고 판매를 다 하는데 판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를 지연 입장석으로 쓸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서 보통 지연 입장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매진이 돼서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공연들은 지연 입장석을 티켓이 매진이 돼도 4좌석 정도는 저희는 일부러 홀딩을 합니다. 4좌석 파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관객들을 배려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굉장히 멋있는 표정으로 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지연석 앞에도 비어서. 그게 문제예요. 네. 이럴 거면 뮤지컬 6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좀 활기차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소개할 공연은 활기차야지 소개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네. 네. 그래서 활기찬지 확인했습니다. 미아 파밀리아입니다. 요거 미아 파밀리아는 사실 이게 팟캐스트가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나 이런 거였으면 이 골반을 흔들면서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매력인데. 아니요. 직접 네. 사양하겠습니다. 네, 그냥 들리는 라디오로만. 네. 왜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넣어주세요. 네. 내 골반을? 넣어주세요. 야, 더 뮤지컬. 예. 이 국내 유일의 뮤지컬 잡지라서 그래요. 이 경쟁 잡지가 나와야지 약간 겸손해지시는데 권력이 있어요. 네, 너무 혼자 치고 나가시네. 자, 미아 파밀리아 9월 4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2관에서 공연되는 공연입니다. 이번이 4번째 공연이고 인터미션 없이 110분간 공연인데 안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공지됐죠. 이제 그 커튼콜 때 이 커튼콜이 또 재밌기로 유명한 공연이라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10분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안내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작사는 홍컴퍼니. 홍컴퍼니는 홍승희 대표님의 더 뮤지컬 초대 편집장이셨던 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더 뮤지컬 초대 편집장님이셨군요. 네. 1998년 군대에서 제대한 제가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한 명의 여성이 되게 따뜻하게 맞아요. 엄청 부드러운 인상에. 근데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고 현재. 티켓이 66,000원이고 S석은 44,000원이고 인터파크랑 S24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첫 티켓 오픈할 때 인터파크 예매창이 안 열려갖고 왜요? 그 인터파크에서 이게 뭐 동시 접속사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날짜를 잘못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냥 인터파크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 24일 화요일이라고 하면은 24일 화요일인데 그 숫자 날짜랑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요일이랑 날짜가 매치가 달랐어요. 않네요.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PD님은? 제가 이날 참전했거든요. 사과문을 보고 1시간 후에 다시 참전해서 성공하셨어요? 프리뷰 잡았죠. 축하. 네, 이때 여기 홍컴퍼니의 그 PD님이 썩은 얼굴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티켓을 사람들이 엄청 기다렸던 공연을 딱 하는데 게다가 얼마나 많은 원성을. 이 스피노프라고 하는 그 미오 프라텔로 공연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오픈 날부터 이게 뭔가 이러면 기분 잡치거든요. 뭐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뭔가 더 액땜한 거 아닐까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현재 결과를 봐서는 액땜이다. 예.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았으니까. 자, 여기 이제 좀 재미있는 할인 권종이 사랑하는 파파의 파랑새 할인이라고 해서 예매할 때 이 할인 권종을 선택하시고 관람 당일날 파란색 그 아이템을 옷이나 뭐 파란색 배지나 시계줄이 파란색이든 파란색 모자든 뭘 하여간에 갖고 오시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3명의 역할이 나오는데 리차드 역에는 김도빈, 황민수, 김찬종 배우가 공연을 하고 오스카 역에는 조풍래, 장민수, 최호승 배우가, 스티비 역에는 박영수, 문경초, 박자헌 배우가 캐스팅되었고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도빈, 조풍래, 박영수는 슈토풍이라고 우리가 많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고 황민수, 장민수, 문경초 배우가 아마 지난번 시즌에 처음 참여하셨던 배우분들이고 이번 시즌에 처음 참여하시는 배우들의 또 조합이 김찬종, 최호승, 박자원 배우. 이분들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배우분들이라서 보는 재미, 이 합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극입니다. 이 3명의 역할만 말씀드렸는데 3인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인이 하는 극이고 많은 역할이 나오는 극입니다. 슈토풍 얘기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네네. 슈토풍으로 저희가 더뮤지컬에서 인터뷰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파밀리아 이 3분. 네. 근데 처음에 이 작품이 김도빈 배우하고 조풍래 배우한테 제안이 들어왔대요. 네네네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김도빈 배우가 같이 셋이서 공연을 해보자. 서울예술단에서 나와가지고 3분이서 처음으로 외부 작품 같이 한 게 미아 파밀리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박영수 배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슈토풍 그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미아 파밀리아가. 네네네. 도빈 배우가 좀 행동대장이래요. 네. 그 슈토풍에서도 행동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끌고 간다고. 아유,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연습실을 갔는데 그때 도빈 배우가 이 대본 처음 받아갖고 박영수, 조풍래, 김도민 이 3명 이 슈토풍 읽어보자. 그래서 맞아. 네. 읽어보고 막 그랬다고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4월 홈컴퍼니 유튜브 계정에 뮤지컬 넘버 대표 뮤지컬 넘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카더라 뮤직비디오가 업로드됐는데요. 멜로디와 골반 댄스 모두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이 난쟁이들과 웨스턴 스토리에 질 수 없다는 미아 파밀리아의 의지 잘 보았습니다. N년 전 난쟁이들의 감성 더하기 그 사이 발전한 카메라 기술 더하기 요즘 마피아들이 좋아하는 골반춤 더하기 영상 연출 송유택 대환장의 파티라고 하네요. 송유택의 연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송유택이라는 배우는 치밀한 배우입니다. 글씨도 참 잘 쓰고 정말 잘 쓰죠. 캘리그라피 하는 것처럼. 네. 허투루 뭘 하지 않고 어디에 뭔가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얘기할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대본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많은 배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센 배우입니다. 근데 영상 연출도 하시는 거예요? 배우 겸해서? 이게 그 얘기하자면 길어요. 세뇨문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문성진이라는 분이고 컴퍼니 M이라는 회사의 현재 대표이고 현재 공연계에서 영상 작업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 문성진이라는 분이 이블데드의 지난 2017년 때부터 했었던 이블데드의 조연출을 했었어요. 이러면서 배우들과 좀 관계가 알게 됐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다 보니까 김대현, 뭐 그 박난주 이런 배우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일이 됐죠. 그러면서 송유택 배우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송유택 배우가 영상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직해서 이런저런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배우들의 어떤 성향도 그렇고 작품의 색깔도 그렇고 더 아니까 자기가 이제 그 콘티 같은 걸 직접 쓰기 시작했죠. 직접 막 촬영하고 연출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런 롤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획하고 배우들 디렉팅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했을 때 영상이 예쁘게 보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디렉팅을 좀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편집을 직접 또 하기도 해요. 편집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카더라 뮤직비디오 나오기 한참 전에 저와의 송유택이라는 배우 말고 영상 작업자로서의 처음 작업은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공연의 첫 번째 공연 때
프로필 촬영장에서 하는 그 컨셉 있는 그 약간 인터뷰 같은 게 있어요. 인터뷰, 네. 그걸 송유택 배우가 갖고 와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신호를 갖고 와서 작업을 했었죠. 재밌는 거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예. 여기 근데 이런 댓글 N년 전 난쟁이들 감성이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봤는데 완전 동의하십니까? 인정이죠. 완전 인정이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냥 이 정도의 재미있는 영상이 나오면 저는 빠르게 퍼져서 이 미아 파밀리아라는 공연을 꽤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상 조회수가 난쟁이들도 지금 현재 유튜브 찾아봐도 8만인가? 이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홍강호의 데스노트, 뭐 CJ 뮤지컬의 CMU 채널만 가봐도 강홍석의 롤라 150몇만 조회수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조회수가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도 영상이 잘 만들어지면 조회수가 뻥 터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데스노트 피식대학 코미디언들이 막 같이 콜라보하고 하는 방송국. 예. 이런 거의 조회수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조회수가 기록되기까지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좀 터졌다 싶으면 몇십만, 한 100만 이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데 뮤지컬을 알고 있는 소극장 뮤지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MJ 스타피쉬가 초연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홈컴퍼니로 넘어왔는데 이걸 처음 만들었었던 그 이희준 작가님이 엄청나게 이 미아 파밀리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희준 작가님이 막 엄청 힘들 때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을 되돌려버리면 미아 파밀리아라는 공연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럼 안 되니까 시간을 되돌리는 이런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작품에 애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나다. 대표님께 난쟁이들도 그런가요?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니어서 저는 시간을 되돌리는 게 작품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작품을 그때 할인율을 이렇게 줬으면 그때 뭘 더 했으면 뭐 이런 거지. 이희준 작가님 같은 이런 상상은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신가 봐요. 재연 때 김도빈 배우의 제안으로 해당 회차 배우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공연 안내 멘트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다양한 버전의 안내 멘트로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안내 멘트, 이 공연장들에서 나오는 이 딱딱한 안내 멘트들 좀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아니 그 해당 공연이 그 대관에서 들어오는 공연의 어떤 캐릭터가 하던 아니면 그 공연의 무대 감독이 하던 아니면 진솔하게 얘기해서 좀 하던 딱딱하게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 정막 이거 반드시 관객들을 웃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헬멧이라는 연극에 보면 그게 더 헬멧이 이제 우리가 이럴 거면 뮤지컬이지만 연극 얘기 잠깐 하면 서울과 알레프 시리아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안내 멘트 쭉 하다가 배경이 시리아라니까 시리아 때문에 인공 자동 센서가 시리 때문에 이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키득키득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연장에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학교 갈 때 횡단보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막 이런 것처럼 뭐 하지 마라 그럼 뭐 하지 말라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공연을 그렇다고 재미없게 보라고 경직돼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즐겁게 볼 수 있고 공연을 몇 번씩 보시는 분들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안내 멘트니까 마음의 경직을 좀 풀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한마디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녹음한 거 말고 좀 배우가 진솔하게 좀 공연 돈 주고 와서 뭐 하지 말라고. 예. 저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진솔하게 아마존 버전으로 하시더라고요. 저 아마존 누가? 안내 멘트. 미아 파밀리아. 이거 근데 배우들 은근 또 부담도 느끼겠어요. 뭐 이게 약간 매일 경쟁 생긴 것 같고 부담 서로. 느껴야죠. 네. 경쟁심 가져야죠. 서로 더 누가 더 재밌게 하는지 연구해야죠. 공연 보러
66,000원 내고 왔는데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미아 파밀리아는 이런 공연 안내 멘트 말고도 커튼콜로 유명한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랑 끝이 딱 좋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함성이 허용되면서 더 재미있는 커튼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공연부터 앵콜 요청이 나왔는데 배우들이 체력을 더 키워서 오겠다며 앵콜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요. 앵콜 공연만 1시간도 한 적이 있거든요. 1시간이요? 와, 네. 배우분들이 진짜 체력을 키워야겠네요. 근데 커튼콜 촬영은 금지되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난 시즌 커튼콜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1시간, 이거 진짜 와 앵콜 요청만 1시간 하려면 배우들 대단했겠는데요. 근데 이건 배우들이 해야 됩니다. 네. 앵콜 1시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앵콜 이승환 콘서트가 공연 6시간 다이렉트를 했다 이렇게 유명해지고, 근데 미아 파밀리아 공연의 모든 회차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관객들이 주는 에너지로 배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 말라고 트리플 캐스팅 했잖아요. 해줘야죠. 그리고 주말 공연에 낮 공연 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 이벤트로. 진짜 콘서트 온 것처럼 재미가 되더라고요. 리지 이번에 막공 때도 난리였다면서요. 같이 막 부르고. 그리고 이거 1998년도 하드락 카페 윤도현이라는 밴드가 유명해지기도 전에, 그때 공연 끝나고 나면 커튼콜로 당시 이제 그 하드락 카페라는 뮤지컬 자체가 윤도현 밴드 노래로 만들어져 있어서 끝나고 나서 윤도현 밴드가 밴드 공연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필요한 공연들 많아요. 보디가드, 뮤지컬 보디가드, 휘트니 스턴의 노래 좀 신나게 좀 즐겨보게. 공연에 드라마가 있으니까 중간에 못하니까 이런 거 커튼콜 문화가 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스태프들이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택시비나 이게 좀 들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관객들도 집에 돌아가는 비용인데. 그건 관객들이 선택이니까. 커튼콜 때 문 열어놓자 나가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나가죠. 나만 왠지 그러면 나만 못 볼 것 같잖아요. 그럼 택시비 내면 되지. 못 나가고 끝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커튼콜 때 근데 이거 즐기자고 만드는 건데 사진 촬영하면 안 즐기면 1시간짜리 커튼콜 못 나옵니다. 이거 잘 절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소개도 해주시겠어요? 줄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2회 때 소개해드렸던 그 미오프라텔로 소개할 때도 미아 파밀리아의 스피노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극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뉴욕에 있는 그 술집이 있습니다. 아폴로니아 이넴바? 그 바 이름이죠. 이게 배경이에요. 이 아폴로니아는 이 일대 건물을 이제 다 사들여 갖고 도박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마피아의 손에 넘어가면서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딱 되는 거죠. 이곳에 남은 그 두 배우가 있는데 리차드와 오스카, 이 두 배우가 마지막 레퍼토리 공연인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극중극인 거예요. 마피아 얘기라고 하면서 극중극을 펼쳐놨으니까 이희준 작가님이 배우들 섭외해서 니네 놀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마음도 정신도 혼란한 요때에 갑자기 마피아 스티비가 딱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보스를 위해서 축하 파티를 해야 된다면서 그의 자서전, 이제 미아 파밀리아, 요게 이제 자서전. 이 미아 파밀리아를 오늘 밤에 당장 공연하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상황극이 펼쳐지는 거죠. 이때부터 관객들이 이게 공연을 모르고 가면 정신이 없어요. 이제 알기 시작하면 이 배우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시간도 없고 이제 배우도 없고 공연 안 하면 죽으니까 죽기 싫으면 공연은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찾아온 마피아 그 스티비까지 배우로 합류시켜서 미아 파밀리아 공연을 하게 되는 내용인 겁니다. 이게 공연 보시는 분들은 이 역할을 하는 배우들한테 흠뻑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막 그 순간적으로 옷을 입어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역할을 했다가 갑자기 내가 여기서 이거 뭐 하지? 그럼 다시 원래 스티비로 들어와서 막 총질을 해가면 총을 막 겨눠가면서 막 흥분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폴로니아의 상황이랑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극중극이 미아 파밀리아, 이 극중극 미아 파밀리아, 요 아폴로니아의 마지막 공연 아까 얘기했었던 그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이게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막 이 얘기 났다 저 얘기 났다 이게 교차가 되면서 막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설명을 안 하고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어떤 씬에 어떤 역할로 공연을 하는 건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런 공연입니다. 근데 이게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 이때는 그냥 무대 왼쪽에 가로등이 있다고 합니다. 무대 왼쪽에 가로등 요게 이제 대략 아폴로니아, 이탈리아, 브루클린이라고 써진 이정표가 이렇게 딱 세 개가 있는데 요걸 보시면 이제 그 공연 보실 때 근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보다 보면 빠지다 보면 알아요. 그냥 즐기다 보면은 다 압니다. 조명이 비추는 이정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의 내용이라고 설명까지 해주는데 뭐 친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보다 보면 알아요. 보다 보면 모르면 이거 그날 공연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아요. 압니다. 아니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초연 때 정신없이 진행이 돼가지고 상황이어서 완전 극부로 같은 거예요. 혼자서? 네. 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옆에 막 커튼콜에 신나게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 친구가 이 카더라 뮤직비디오를 보여줘서 영업 아니다. 다시 봐야 된다 해서 보러 갔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이게 자둘 매직이에요. 알면 보이는 거. 근데 공연을 알면 보인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 보러 가면은 우리 PD님처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밌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선택하셔야 돼. 공연을 한 번 보러 가서 내가 낸 금액만큼이나 재미를 다 느끼고 싶다는 욕심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아무 정보도 없이 보러 갔다가 나만 물음표가 뜨고 나만 불호가 뜨고 이랬던 공연을 어쩔 수 없이 잡아놨던 한 번에 다음번에 이 티켓을 다시 취소는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공연을 보러 가시면 그야말로 매직입니다. 모든 대사가 들리기 시작하고 대사의 의미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저 배우가 지금 왜 웃는지 내가 알기 시작하고 나만 혼자 키득거리는 게 나랑 비슷하게 이 공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객이 주변에 있다면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재밌게 본다 이런 쾌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개팅 같은 것처럼 공연은 3-4번인 건가요? 네, 세 번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3번까지는 못 봅니다. 바빠요. 공연이 많아요. 예. 후기 그 청취자분들이 후기도 보내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신나고 즐거운 극을 보고 싶다면 꼭 보세요. 중간에 장면이 휙휙 바뀌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기립해서 떼창하는 거 들었는데 온몸에 소름 돋고 울컥했어요. 커튼콜 연습해서 다시 보러 가고 싶어요. 다들 가사를 어떻게 외운 건지 신기해요. 커튼콜 때 막 다 따라 부르니까. 가사를 커튼콜 때 따라 부르는 관객들. 이거는 신기할 게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노력이고 애정이고 돈이에요. 애정이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혼자 부르려면 멜로디도 생각 안 하는데 가서 부르면 다 불러지게. 이게 떼창의 힘이에요. 안 되면 으아 이것만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후기는요. 카더라 뮤비 보고 영업당했습니다. 다른 공연에서 봤던 배우가 저 배우라니 점점점. 대체 그들의 골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성의 골반 계속 보고 싶어집니다. 넘버도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F열 중불에 앉았는데 배우들이 누울 때 빼고는 아주 잘 보입니다. 아이키 이런 사람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쇼폰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춤 안 추고. 요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싸이 씨께서 본인의 강남 스타일을 우리가 따라서 했던 걸 알면 이런 거 관심 갖고 한 번씩 춰줘야 됩니다. 비슷한 결이에요. 싸이가 추면 잘 출 것 같은 결이에요. 싸이, 현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추면 될 것 셀럽들이 다 모여서 쳐야 돼요. 오징어 게임 나왔던 오영수 배우님부터 시작해서 쭉 이거 김수로 더블K 김수로 대표님 뭐 하신 꼭지점대에서 우리가 쳤으면 이분들도 쳐줘야 돼요. 딱 라인이 딱 그 각이거든요. 그죠? 비슷해요. 예. 추억의 꼭지점 댄스타. 미아 파밀리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병맛 코미디 즐기러 가기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배우들의 애드리브의 향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미아 파밀리아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냐? 미아 파밀리아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MJ 스타피쉬 공연이 자기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하죠. 미오 프라텔로 그 바로 직전에 보셨는데 재밌다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여기 나오는 박자원 배우가 은하철도의 밤에서 따뜻한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모습을 보고 싶은 배우들한테 그 관객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나요 나 좀 보러 가야 돼요. 영수님 네. 보러 가시는 것으로. 네. 자 이렇게 미아 파밀리아 얘기를 좀 나눠봤고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 이메일 뮤지컬 _돌아돌아 네이버.com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이렇게 많은데 안 들으면 안 되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운로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럴 거면 뮤지컬 잘한다. 되게 어색하게 늘었네. 읽었죠.